자, 오늘도요, 우리 거꾸로 수업 사회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촌락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에서요, 두 개의 촌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는 농촌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촌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배웠다면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때요? 산지촌, 그죠? 산지촌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산지촌의 자연환경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산지촌은요, 당연히 산에 위치해 있죠. 산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뭐가 좁고 울퉁불퉁한지 볼까요? 네, 거기까지 가려면 길이 많이 있을까요? 길이 없겠죠? 그래서 길이 좁고 울퉁불퉁한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이 좁게 울퉁불퉁한 길에 이렇게 해서 길이 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 당연히 산이니까 그죠? 산이 많겠죠. 그래서 산이 많고 울창한 숲이 있는 지역이 산지촌이 되겠습니다. 또 산비탈에는 산비탈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산이 보통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면 산비탈, 이 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비탈에 보시면 경사가 이렇게 져 있죠. 그래서 경사진 곳에 밭이 있기도 하고요. 또 논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논이 이렇게 비탈져 있으면 물을 주면 밑으로만 물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판판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판판해야 되고 여기도 판판하니까 어떤 형태의 논이 있냐면 이런 형태, 즉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네, 계단식으로 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논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물을 대면 똑같이 벼들이 물을 골고루 먹겠죠. 비탈길에 있어 버리면 물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 위에 있는 벼는 물을 못 먹죠. 그러니까 평평하게 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산지촌의 모습인데요. 근데 보시면 길들이 보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꾸불꾸불 이렇게 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불꾸불 나 있는 길들이 많이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볼까요? 이런 데도 보시면 산 비탈에 이렇게 밭이 있고요. 산 비탈에 여기도 보시면 산 비탈에 넓은 밭이 배추밭이 있네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논입니다. 논을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평평하고 내려가고 평평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런 논 우리는 계단식 논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산활동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상지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냐?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서 산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어떤 생산활동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볼까요? 자, 먼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에는 나무가 많겠죠. 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목재가 나오죠. 그래서 목재를 많이 얻어서 목재를 팔기도 하고요. 두 번째, 산지촌은 광산이 많습니다. 그죠? 광산에서는 뭘 캐겠어요? 석탄, 또 뭐 있을까요? 석탄과 같은 지하 자원이 많겠죠. 네, 석탄과 같은 광산에서 지하 자원을 많이 캐기도 하고요. 자, 꿀을 얻기 위해서 하는 생산 활동도 있습니다. 꿀을 얻으려면 뭘 길러야겠어요? 우리 나은이 얘기해 볼까요? 벌을 기르겠죠? 대답 잘했습니다. 벌을 기릅니다. 그래서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을 기르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양봉이라고도 해요. 양봉. 양봉이라고도 합니다. 또 경사진 밭이나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농사는 다 지어요. 농촌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다 짓는데 그 중에서 농촌이 농사 위주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농사 위주로 하는 집도 있지만 또 다른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다 짓고요. 또 버섯을 재배합니다. 왜냐하면 버섯은 나무에서 기생하는 버섯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곳에 버섯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버섯을 많이 기르기도 합니다. 또
자, 나물이나 뭘 많이 캘까요? 나물. 네, 나물이나 뭐요? 네, 약초를 많이 캡니다. 약초. 약초는 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물이나 약초를 많이 캐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뭐 산림욕장이라든지 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우리 고산에도 자연휴양림이 있죠. 네, 완주 고산에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산지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산지촌에서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크디 큰 시설은 없지만 조그맣게 여러 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먼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예, 양이나 뭐 소나 말을 기르는 목장이 있죠. 또는 그냥 가축만 기르는 축사가 있기도 해요. 축사. 예, 축사 또는 목장. 이런 시설이 있어서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가축의 먹이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가축의 먹이를 이렇게 우리 쌓아놓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창고요. 창고. 네, 가축의 먹이를 저장하기 위한 창고도 있고요. 또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버섯 재배장이 있습니다. 네. 네, 버섯만 이렇게 기르기 위한 시설을 마련한 곳이 버섯 재배장이고요. 또 숲이 울창하여 산림욕장이나 산림욕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분 많이 가는 부모님과 같이 가기도 하고 텐트를 쳐놓고 가기도 하는 캠핑장이 있기도 하죠. 네. 또 이런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산지촌에 있고요. 자, 우리는 어촌이나 농촌에서는 공동 작업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산지촌에는요 공동 작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생산을 위한 시설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공동 생산을 위한 시설이 농촌이나 어촌에는 약간 있었다면 여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사는 것도 있지만요 모여 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산지촌에서 발달한 산업인이 바로 고랭지 농업이라는 것과 축산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산지촌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랭지 농업과 축산업은 산지촌에 많이 발달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랭지 농업,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 어떤 농사를 짓냐? 고랭지라는 곳은 높은 땅에서 짓는 농사를 얘기합니다. 고랭지라는 것은 높은 땅, 산 비탈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 걸 고랭지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뭘 많이 재배하냐? 배추나 무, 감자 같은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러면 배추나 무, 감자는 왜 이곳에서 많이 재배할까요? 여름철에도 서늘해서 채소가 잘 자라요. 너무 뜨거우면 채소가 어때요? 말라 죽거나 뜨거워서 타 죽어요. 그런데 여기는 산비탈이 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도가 좀 낮겠죠. 그래서 서늘합니다. 서늘하다 보면 이런 배추나 무, 감자 같은 채소가 잘 자라죠. 그래서 잘 발달해 있어요. 네. 축산업이 왜 잘 발달해 있냐? 소나 양 등의 가축을 기르어요. 말도 포함해서요. 이런 가축들을 왜 산에서 많이 기르냐라는 거죠. 왜? 산에는 넓은 초원이 잘 펼쳐져 있어요. 풀들이 알맞게 잘 자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초원에서 가축을 풀어놓고 키웁니다. 뭐 대관령 양떼 목장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지역에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초원이 많고요. 또 선선해서 알맞게 비가 오기도 하고요. 선선하고 알맞게 비가 오기 때문에 풀이 잘 자랍니다. 풀이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적당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초원에서 가축을 풀어놓고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업이 잘 발달돼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도 산지촌에서 볼 수 있는 시설, 즉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고요. 역시 두 문제 잘 만들어 와서 친구들과 같이 서로 잘 알고 있는지 알려주는 활동 해보고 지난 시간처럼 문제 만들기 활동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봅시다.